예,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이제 OECD 선행지수 갖고서 각 나라별로 국면별로 좀 보자는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시작했는데 우리 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예. 네, 자료 43페이지 봐주시면요. 이게 보시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와 그리고 MSCI AC 월드에서 미국을 제외한 주가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저점과 고점에서 OECD 선행지수와 유사한 시기에 저점과 고점이 나타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어떤 상황이냐라고 본다면 현재는 저점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저희 하반기 전략 제목 자체가 이제 바텀에서의 몸부림인데 저희는 이제 바텀이 거의 왔다라고 본다는 거죠. 이 자료가 나도 이 그림이 되게 그날 잠깐 얘기를 했던 그림인데 서로 네. OECD 선행지수가 언제 돌아올까를 보면 아래다가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같이 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보는 거지? 일단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제가 같이 넣어놨는데요. OECD 선행지수가 돌 때 주가가 돈다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알 것인지 물론 그것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사실 CLI 상승 1기라고 표현한 12년 10월에서 14년 4월까지 약 한 18개월 정도, 그리고 16년 3월에서 17년 10월까지 이때도 한 18개월 정도 이렇게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모든 종목이, 모든 섹터가, 모든 주가가 같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때를 다 따로 봐야 되는데 뭘 기준으로 따로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물론 이제 펀더멘탈이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주가라는 거는 펀더멘탈이 돌아서는 것보다도 어쩔 때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심리보다 좋느냐, 심리보다 안 좋느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심리보다 경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나타내는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같이 봐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결국 OECD 선행지수도 경제 지표를 만들 때 이제 경기를 좀 미리 알려주는, 그러니까 경기에 좀 선행하는 그치. 성격이 있는 경제 지표로 구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도는 것과 이 선행지수가 도는 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제가 같이 넣어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OECD 선행지수가 반등을 할 거다라고 보는 부분은 저희 하우스 뷰이기도 한데, 구체적으로는 OECD에서 2019년 5월에 미국과 유로존의 GDP 성장률을 각각 0.2%포인트씩 상향을 했어요. 물론 이제 글로벌리는 경제 전망을 조금 하향하기는 했지만 아직 물론 기대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무역 분쟁이다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돼서 경기 선행지수는 바닥에서 아직 반등을 못했지만 일부에서 저희 신중호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기를 이제 완화할 수 있는 재정 정책들이 나오다 보면은 선행지수도 다시 상향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선행지수로 보면은 저희는 첫 번째, 그러니까 제가 차트에는 동그라미 1번 1-1, 1-1, 1-3, 1-4 그리고 2-1, 2-2, 2-3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는데 1-1과 매칭된다는 거 얘기한 거죠? 그쵸. 1-1이나 2-1 정도랑 부합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44페이지 봐주시면요.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할 때 과연 어떤 나라들이 좋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테이블로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미국과 그리고 선진시장,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 그리고 이머징 세 개의 시장으로 좀 구분을 해서 표기를 해드렸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그러니까 2012년 10월부터 14년 4월까지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할 때에는 미국과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부터 17년 10월까지는 글로벌리 다 좋았어요. 가장 좋았던 거는 이머징이고요. 그 다음이 미국, 그리고 MSCI 월드, 미국을 제외한 시장, 이렇게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특이한 점은 상승 첫 번째 시기에서는 이머징 시장은 주가가 안 좋았어요. 자세한 부분들은 이제 뒤에 지역마다 차트를 넣어놨는데 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봐주시면은 미국이 일단 나와 있고요. 경기 선행지수와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 그리고 주가지수, 그리고 12개월 포워드 PER, 그리고 포워드 EPS 이렇게 네 가지를 다섯 가지죠. 다섯 가지를 넣어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주가를 보시면 큰 조정이 없어요. 큰 조정이라고 할 만한 건 진짜 그러니까. 찾는다고 하면 14년 한 5월부터 16년 연초 정도까지 약간 횡보하는 정도? 물론 이게 차트를 워낙 좁은 범위에다가 넣다 보니까 실제 낙폭보다는 좀 작게 보이는 부분은 있기는 해요. 사실 80년 이후에 미국은 계속 오른 거예요. 급락할 때 사면 무조건 주식을 먹는 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책 갖고서 너무 공부하시면 우리랑 잘 안 맞아요. 내가 미국 책 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그쵸. 그래서 미국은 상당히 좀 이상적인 시장이에요. 멀티플, 그러니까 12개월 포워드 PER, EPS가 같이 상향이 되면서 주가가 꾸준히 올라와주는 아주 아름다운 시장입니다. 다음 이제 46페이지 봐주시면요. 해당되는 부분을 표로 넣어놨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제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 47페이지고요. 미국을 제외한 선진시장의 가운데 주가를 보시면 이제는 약간 부침이 있어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했던 12년에서 14년 그리고 16년에서 17년 그 사이를 보시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요.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기는 하지만 EPS를 보시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돼요. EPS가 꾸준히 상승을 하던 CLI 상승 첫 번째 시기 그리고 두 번째 시기에는 주가가 좋았고요. 그 사이에 이제 EPS가 좀 빠지는 좀 하락하는 부분에서는 주가도 역시 안 좋고요. 물론 당연한 얘기기는 하죠. 하지만 좀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2012년 10월에서 14년 4월까지를 보시면 앞에 두 개 네모 쳐진 부분이니까 상승 1기에 1, 1기에 2 부분을 보시면 EPS는 각각 2%, 3% 하향이 돼요. 그런데 뒷부분에는 4%, 1% 추가적으로 상향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EPS는 1%밖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주가가 이렇게 기간 전체로 보면 26%가 올랐느냐라고 본다면은 멀티플이 올라온 힘이 더 강하다는 거죠.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1-1, 1-2 부분을 보시면 멀티플이 0.5배, 1.2배, 그러니까 합해서 1.7배가 올라가면서 주가는 11%가 오른 거죠. 예, 기간으로 보면은 사실 뒤에 두 구간보다 앞에 두 구간이 짧은데 주가 수익률은 거의 뭐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숫자, 그러니까 EPS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무시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음 49페이지 이제 신흥시장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이 만약 올라왔던 거라면 미국이 그렇게 보면 안 되나? 아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구나. OEC가 지금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돌아서게 되면 또 미국이 엄청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 네, 저는 일단 미국 좋게 보고요. 미국을 왜 그 좋냐? 말이 되네. 예. 계속 좋으니까 숫자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계속 좋고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는 것이 주가 상승폭에서는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안 좋아졌다 좋아지는 그러니까 턴어라운드하는 거는 유럽 쪽으로 좀 보고 있고요. 계속 좋은 거는 이제 미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주식 증시를 추천을 근데 아마 한다면 이 말하면은 미국 좋다고 하면 미국은 너무 이제 온 거 아니냐 이 말도 상당히 요즘 많이 하는데 신촌티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근데 지금 사이클은 미국이 갔다가 부러지는 사이클로 보고 있고요. 제 차트에도 넣었지만 미국의 경기 사이클은 이 10년물하고 2년물의 어떤 장단기 스프레드로 비교할 수 있는데 최근에 차트는 저번에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 올릴수록 가치보다는 성장이 더 치고 나가고 나스닥이 이머징보다 더 치고 나가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은 2000년대의 성장 산업이었던 대부분의 이머징 중심의 기업들, 산업들이 지금은 공급 과잉 섹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ROE라든지 생산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는 미국이 치고 나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고, 그래서 더 스프레드가 좁아지는, 즉 경기 확장의 레이트 사이클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주식이 더 치고 나가는 그런 식의 어떤 아이디어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IT 캐펙스, 중국과의 거리를 벌리려는 경쟁, 그 안에서 한국은 그나마 좀 붙어갈 수 있는 반도체 중심의 IT 이런 것들 정도로 보자라는 게 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49페이지. 네. 신흥시장 봅시다 이제. 네, 신흥시장 이어서 보면요. 신흥시장 가운데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은 여기는 더 부침이 심해요. 뭐 2016년도 초기에 이제 주가가 반등하기 직전까지는 주가가 거의 뭐 2012년 이후 저점까지, 11년 이후 저점까지 내려왔던 상태고요. 신흥시장에서 조금 더 재밌게 볼 부분은 일단 첫 번째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할 때 신흥시장은 주가가 오르지 못했어요. 오히려 빠졌는데 그 이유는 이제 EPS가 전반적으로 하향이 됐어요. 기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2%가 하향되는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결론적으로 신흥시장이 OECD 선행지수가 상승하던 첫 번째 시기에 수혜를 못 받았지만 OECD 선행지수가 상승하면서 시티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상승하던 가장 첫 번째 시기, 그러니까 1-1번 시기를 보면 멀티플이 0.4배 확대되면서 주가도 5% 올랐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면서 기업 이익당까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기대감만으로도 초기, 그러니까 경기 선행지수 상승하는 초기 시기에는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지금하고 네. 비슷할 수도 있죠.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사실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 그러니까 올 연초부터 무역 분쟁 이슈가 주가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전까지는 이러한 멀티플 확장 시기에 첫 번째 좀 초기 국면에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무역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회귀됐다, 좀 희석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흥시장의 OECD 경기 선행지수 두 번째 시기를 보면은 이때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EPS도 상향이 되고 멀티플도 확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OECD 경기 선행지수 상승했던 두 번째 시기에는 미국이나 선진시장보다도 신흥시장이 가장 높은 주가 수익률을 기록을 했던 거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뭐 과거 이랬으니까 꼭 이렇지는 않잖아요. 이럴 그쵸, 수 있다. 예, 꼭 기간을 모든 기간을 다 비교한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두 번째부터는 이제 무역 분쟁 얘기를 했는데 뭘 말하자는 거죠? 네, 51페이지 봐주시면은 말씀드렸듯이 멀티플 확대 시기에 무역 분쟁이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MSCI, US, 뭐 월드 EX, EM 다 보면은 주가가 18년 말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다가 무역 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다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때의 주가 수익률을 좀 나래비를 세워보면은 국가별 지수 수익률로 볼 수 있는데 이때 그러니까 YTD-1개월 주가 수익률을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올 연초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뭐 좀 누그러들면서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하던 타이밍인데 최근 한 달 정도 동안 이제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로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YTD-1개월이 멀티플 확장 시기에 어떤 지역이 가장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컸느냐라고 볼 수 있다는 건데 그런 국가가 이제 뭐 중국, 미국 같은 G2 그리고 뭐 프랑스, 독일, 유럽 이런 쪽이 아무래도 좀 그런 기대감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미국을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은 데이터가 꾸준히 좋아요. 52페이지 봐주시면은 미국 기업이익 성장률인데 19년 이익 성장률은 한 3.4% 정도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좀 19년은 낮기는 한데 18년 이제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 이후에 좀 엽기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기업이익이 플러스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본다는 거는
상당히 사실 숫자로는 낮지만 내용으로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 이제 장기 성장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향후 5년간의 기업 이익 성장률을 나타내는 건데 미국만큼 높은 나라가 없어요. 사실 뭐 중국, 인도가 있기는 한데 미국의 규모와 그리고 경기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미국만큼 좋은 국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기업 이익에 대해서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다시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요. 54페이지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미국 같은 경우 PER은 뭐 한 평균 정도 되고요. PBR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 미국 PBR을 가지고 약간 좀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높네. 높다 보면 이 정도면 그쵸. 글로벌에서 거의 탑이네. 그쵸. 하지만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비싼 건 비싼 이유가 있고 싼 건 싼 게 아니 있는 근데 이유가 이게 있다 이제 두려운 이러잖아요. 거지. 미국만 혼자 네. 버텨줬기 때문에 미국이 부러지면 뭐 이런 논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네. ROE 함수인데 뭐 이 정도면 글로벌 탑이거든. 모든 나라 다 근데 제끼고. 뭐 ROE도 탑이니까요. ROE는 그쵸. 탁월하게 탑이네. 네, 사실 뭐 미국 PBR이 높긴 하지만 ROE 미국이 포드 감안하면 ROE가 18%가 넘어. 네. 한국이 제일 밑에 있고 미국이 제일 위에 있네요. 한국이 지금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진짜 그쵸. 야 54페이지에 오른편 아래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의 처한 현실이 딱 그쵸. 저게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렇게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따박따박 이익을 내주는 기업이라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비싼 거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 오히려 인도 쪽이 좀 더 비싸고, 뭐, 네. 비싸다고 볼 수 있죠. 중국이 오히려 싸고 예. 한국은 적정 밸류에이션이네요. 해라. 그러니까 뭐 인정할까 인정해야죠 이제. 네,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이 마냥 좋을 거냐? 한 가지 좀 우려 요인은 있어요. 물론 이제 무역 분쟁 이슈랑도 관련이 있는데 페이지 55를 봐주시면은 미국이 여전히 좋다고는 보는데 19년 기업 이익은 약간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저번에 자료 발표하셨던 내용 같은데. 예, 맞습니다. 뭐 미국 기업 실적이랑 ISM 제조업 그리고 비제조업 지수랑 좀 연관이 돼 있다, 좀 상관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분기를 나타내는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 지수 두 개 다 좀 우려되는 수준이에요.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4% YOY가 나오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4% YOY가 나오고 있어요. 뭐 컨센서스 상으로는 제가 오늘 오전에 업데이트한 결과 2019년 2분기에 합산 한 플러스 1% YOY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생각보다 너무 견조해요. 뭐 과거 컨센서스 하향 폭이 한 2% 정도, 1.5%에서 2% 정도 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은 과거 평균 수준에서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를 사실 좀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지수까지 이렇게 숫자가 안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지만 얼마나 안 좋을지에 대한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좀 더 우려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봐야 알 것 같은데 이번엔. 네, 어찌 됐든 뭐 미국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어떤 업종이 좋을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도 반도체네 또 적어놓은 게. 네, 반도체 포함 IT 그리고 금융, 산업재 이런 섹터들이 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미국 기업 이익 성장을 위해서는 반도체 포함한 IT 이익 성장이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뭐 ISM 제조업 지수랑 왼쪽 아래 차트 보시면 ISM 제조업 지수랑 반도체 순이익 증가율을 넣어놨는데 거의 함께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ISM 제조업 지수를 만드는 메소돌로지 자체가 GDP 성장률에 기여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가중치를 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함수가 뭐 단시간에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반도체를 포함한 IT 쪽 이익이 돌아서야 미국 쪽도 좋아진다라는 거고 IT를 빼면 미국이 좋아진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얘기인 거죠. 기승전 한국 IT네 이거.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외에 이제 IT 이외의 업종들을 본다고 한다면 금융이라든지 산업재 업종이 좀 좋다고 보고 있어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이랑 산업재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유럽이라든지 뭐 앞에서 이제 OECD 선행지수 상승할 때 초기 국면 그리고 전체 국면을 봤을 때 금융이랑 산업재는 공통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좋은 업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을 빼놓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미국 인프라 투자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뭐 시기가 수년된다는 얘기는 좀 있어요. 뭐 이제 예산안을 보면은 좀 수년되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래도 산업재라는 업종 자체가 이익 성장보다는 일단 멀티플 확대로 좀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산업재에 대한 기대도 사실 지금 놓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산업재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머징까지 연결될 거라고 봤잖아요. 근데 이머징은 또 산업재가 별로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 그치.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 금융은 오히려 선진국. 오히려 이머징은 IT더라고요. 이머징은. 그래서 약간 우리가 2000년대 중반하고 지금은 조금은 그 담당하는 역할이 좀 약간 좀 바뀐 느낌도 좀 지금의 있다라는. 산업재가 어쩌면 IT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산업재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보면 시크릿컬 그러면 OECD가 올라갈 때 우리나라 시크릿컬 사면 되겠네라는 얘기까지 들릴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산업재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의 산업재를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죠. 걔네들이 좋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재보다. 네, 다음 유럽이고요. 뭐 57페이지, 58페이지에는 이제 멀티팩터 기반으로 해서 뭐 하반기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를 해놨고요. 종목들 보실 때, 종목들 고르실 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해외 같아요. 투자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이거 보고 하면 되겠네. 여기 보면은 네, 이거는 제가 뭐 팩터 자료 냈을 때 1개월 수익률 가지고 했었는데 이거는 한 반기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의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 포트를 다시 재구성한 거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유럽인데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퀀트적으로 봤을 때 좋은 숫자를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좀 좋은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59페이지 보시면은 OECD에서 2019년 5월에 경제성장 2019년 경제성장률을 발표를 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0.2% 포인트 상향을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유로존의 GDP 성장률과 유로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면은 각각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는 한 19년 1월 정도를 저점으로 반등을 하고 있고 GDP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좋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페이지 60을 봐주시면은 어닝 같은 경우에는 유로존이 2019년 1분기를 저점으로 좀 반등해 나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MSCI 유럽 EPS 컨센서스를 보시면 사실 좋지 않아요. 좀 하향되고 있긴 한데 이제는 좀 하향이 어느 정도 완만해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에 비하면 완만하네. 우리는 유럽도 훨씬 격한데.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횡보하는 상황을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앞에서 이제 경기 선행 지수를 말씀드릴 때 초기에 컨센서스, 그러니까 이익이 올라오기 전에 멀티플이 확대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셨는데 이번에도 약간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유럽도 그러면 좋아질 때는 산업재, 금융, IT 이렇게 보는 거네요. 네, 섹터로 봤을 때는 이게 공교롭게도 참 미국이랑 같은 섹터들이에요. 뭐 산업재, 금융, IT인데 사실 그러니까 제시한 3개 섹터 내에서 본다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IT에 대한 비중은 사실 좀 낮은 편이고 왜냐면 IT 기업이 그렇게까지 네, 맞습니다. 뭐 스톡스 600을 범유럽 주가지수라고 보는데 범유럽 주가지수에서 보면은 사실 금융이 한 20%가 채 안 되는 비중이고 산업재가 한 13% 정도, 14% 정도 되고 IT는 한 5%밖에는 차지를 안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나 금융 쪽에 조금 더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 하우스뷰 자체도 이제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가 좀 반등해 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재를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미국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산업재가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부분이 강하다면 유럽이 된다면 저는 산업재는 꼭 빼놓지 말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OECD 선행지수가 상승할 때 두 번 다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세계 섹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에는 1-1과 2-1 그러니까 OECD 선행지수가 상승하던 초기 시점에서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 개 업종을 추천을 드렸고요. 뒤에 62, 63페이지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멀티팩터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부터 우리 정다운 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나면 외계어 듣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료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별 내용은 아니에요. 이제 전체적으로 드는 느낌이 딱 그런 거예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은 경기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돈을 돌리고 경기 부양을 해야 되니까 산업재 같이 가요. 그리고 IT는 생산성이 있으니까 같이 투자도 돼서 이 산업재 금융 IT에 쭉 올라가는데 이 이머징 파트를 보시면 이머징에서는 산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좀 배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그냥 생산성에 이제 납품 역할을 하는 IT 정도만 글로벌 경기에서 그 흐름에 좀 같이 타고 가는 50페이지 보시면 주가 수익률을 보면 IT는 계속 음영 처리가 된 부분이 이게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나머지 뭐 에너지 소재도 좀 뜨문뜨문하고 경기 소비재도 이제 탈락되고 어느 순간 보면 금융도 탈락하고 산업재도 좀 탈락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글로벌 경기의 투자 스킴에 경기를 부스트업 시킬 때는 유일하게 그래도 좀 신흥시장에서 생산성이 나오는 게 지금은 IT밖에 없구나라는 그 정도의 차트가 나오고 있다라는 게 50페이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아까 뭐 산업재 하면 산업재 올라가면 유럽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올라갈 수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은 약간 연결고리가 조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래도 그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는 상황에서는 EPS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돌아서지 않아도 멀티플로 인해서 주가가 먼저 움직였었던 사건은 유럽도 그렇고 이머징도 조금은 동일하게 반복이 됐었다 정도가 특징이지 않겠냐라는 게 이번 파트의 설명입니다. 하여튼 세 분이서 고생 많았어요. 사실 시장이 되게 자료 준비 시점에 굉장히 시장이 안 좋아진 상황이어서 사실 다들 좀 약간 후퇴하는 분위기인데 상당히 공격적으로 의견을 줘서 처음에 저도 좀 고민을 같이 했는데 결국 실마리 이거 아닐까요? 우리나라가 어떤 글로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라는 게 좀 이거 보면서 전 느껴졌는데 예. 한국의 IT가 돌아서야 글로벌 경기였다면 우리는 지금 밖에서 트럼프의 말만 쫓고 있는데 어째 보면 한국의 IT가 글로벌 바로미터일 수도 있죠. 투자자들은 네. 보는 바로미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세 분 고생하셨고 하여튼 그 얘기- 마무리 또 합시다. 예. 이제 끝나 진짜 한마디 하시죠. 마지막에. 아니요, 뭐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에 딱 나서 한국의 IT가 바로미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산업끼리 연결도 있고 미국이 그만큼 공을 들이는 분야이고 뭐 어느 순간 우리가 그래서 오히려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IT에 있는 기회생분들은 더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생산성이 더 늘어나고 좀 비중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해져서 그거에 휘둘리는 국가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오늘처럼 만약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IT들이 버텨준다면 이걸 보고 또 글로벌은 또 바닥을 찾아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역사 얘기를 하고 지금 뭐 엄청 거대 담론에 빠져 있지만 어쩌면 우리 에런스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럴 때 어쩌면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어떤 계획을 가져가고 있고 또 이런 우리 납품처들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다 보면 어쩌면 우리의 시나리오가 대로 사실 우리가 숫자도 의미 있잖아요. 라운드 넘버라는 게. 예. 그치 뭐 1950 뭐 이런 거 쓰는 것보다 2000이 바닥이다 해버리는 게 저희들 하우스뷰로서 제시한 거니까 하우스뷰는 항상 틀리는 경우 많으니까 감안하신 거 그냥 저희들이만 고민스러우실 텐데 저희와 함께 계속 앞으로도 시장에 대한 고민 그리고 섹터에 대한 고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염 차장은 프로데클러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리 오너라 이리 오.